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 여러분들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금양 보도록 할 텐데, 금양 우리 무료방에 안내를 드린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전일 1월 6일에 금양 그리고 로보티즈 이렇게 같이 종목들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로 신청해 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량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전에 종목들 이제 대응 잡는 방법들하고 전략식 제가 안내를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가 21선 32,500원 부근들. 32,500원. 32,500원 수준에서 매수가를 10%로 해도 되고 15%로 해도 되죠. 이 3차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하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1차 목표가 10%, 2차 목표가 15%. 이런 식으로 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나왔어요. 32,500원에서 27,000, 25,000. 자, 27,000, 25,000원대. 대응을 1차, 2차, 3차 계속 이제 대응을 잡아가다 보면은 평균 단가가 27,900원대, 28,000원대로 세금 포함하면 28,000원대가 되겠죠. 28,000원대로 줄어듭니다. 평균 단가가. 28,000원대 한 이 정도? 거의 61선 수준인데, 자, 21선에서 여기 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본전 부근까지 오면은 여기 이때 설명드렸었죠. 본전 부근까지 오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던 3차 매수를 했던 본전 구간에 오면은 10%는 정리를 한다라는 거죠. 10%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남은 게 평균 단가가 28,000원 수준에서 10%만 갖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10%만. 20%, 5%, 10%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보유 비중이 10%에서 10% 매수하면은 20%잖아요. 평균 단가가 28,000원 수준에서 10% 정도,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10%만 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방법들이고,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따라가는 것들.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료방에서도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알고 목표로 한 목표가는 27,500원대, 28,000원대 이 부분들이긴 합니다. 60일선 돌파 흐름들을 보여줄 때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지, 아니면은 남은 비중 절반은 가지고 있다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32,500원 수준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효과가 예상보다 큽니다. 이 효과가 엄청 커요. 시장이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그동안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손절을 하는 거는 실익이 없다라고 했어요. 시장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올라오면서 종목들도 같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평균 단가를 계속 내려갈 때마다 1차, 2차, 3차 대응해서 나가면 평균 단가가 낮아져요. 이게 제가 최근에 종목들 무료방에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물론 모의 투자입니다. 모의 투자. 실투가 아니라 제가 무료방에 드리는 종목들로만 매수를 해 놓은, 대응을 잡아 놓은, 평균 단가를 관리를 해 놓은 종목들이에요. 여기 카카오뱅크 보면은 평균 단가를 다 대폭 낮춰놓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80만 원 정도, 그리고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16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또 이제 160만 원 추가 매수 더 해가지고 500만 원까지 매입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지금 7%까지 올라와서 평균 단가를 넘어가지고 손실 중이었는데, 평균 단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체결 단가 낮아지고 가능 수량 맞춰놨기 때문에 평가 손익이 40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총 계좌 자체가 수익입니다. 수익 손실 다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해 보니까 총 계좌가 수익이잖아요. 이때 이제 다 팔면 되는 거예요. 현금 확보를 다 이제 하면 됩니다. 총 계좌가 수익이에요. 여기서 지금 손실 나는 것들 다 팔아도 수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춰가면서 매입 금액이 높은 종목만 수익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전체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좌를 관리하는데 현실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춰서 1차, 2차, 3차 기계적으로 대응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종목을 안내를 드리는 건지 손실을 보시라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들 체크를 해보면은 1차, 2차, 3차 시간대별로 있어요. 약간 9시 50분, 10시가 다가오면서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10시가 다가오면서. 그리고 11시쯤에 다시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매도하는 척 하다가 2시쯤에도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는 오늘 장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마감할 가능성들이 동시효과, 지금 동시효과를 진입을 했는데, 동시효과 때 수급이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
2시 20분까지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오늘 확대를 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물론 이제 장 마감할 때 또 다 던질 가능성들도 있고 수급이 전환될 가능성들은 있지만 오늘 보면은 21선을 뚫고 올라가 주려고 하는 그런 수급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진입됐으면 확인하고 있고, 장중에 움직임들, 보합권으로 지켜주면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충분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응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반응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3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21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도 28,000원대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1월 6일에 제가 1월 6일이니까 이날이에요. 이날 바로 전날 타점을 잡아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나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그냥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모의계좌에서도 제가 무료방에서 안내드린 종목들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금양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0.59, 25,200원대. 25,200원대. 이때 고가가 25,350원대니까 드리고 매수 모의계좌로 매수를 체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산해 가지고 지금 평가손익이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면 언제든지 이거를 전액 매도, 전체 다 매도해도 수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가 되어 있는 총 매입 금액, 이제 5천만 원짜리 계좌인데, 1,700억 원, 1,800억 원 가량이 수익이 확보가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현금 확보를 한 거 가지고, 원점으로 만든 그 계좌를 가지고, 이제 조금 다른 종목들 대응을 잡으면서 포트폴리오를 정상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라고 무료방에 종목들 안내 드리는 거죠. 막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이치전지 관련돼서 지금 발포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치전지에 대해서 지금 공장을 설립을 하고 실적을 반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장군의 이치전지 8천억 원 부산시랑 투자를 해가지고 이치전지에 대해서 하반기쯤에 공장 가동을 시작하겠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치전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부과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들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자, 2021년도 121억 원, 단기순이익이 133억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분기별로 이거 실적들을 보면은 계산해 보면 되죠. 자,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가 실적이 잘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보면은 고평가다 저평가다. 지금 실적이 미래에 대한 실적 반영치가 부과가 되고 있다. 그게 아니다. 뭐 그런 거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일단 단기 순이익을 보면서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분기에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났는데 뭐 4분기에는 흑자가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119억 원. 지난 이제 3분기에도 영업이익에 적자가 났었다가 4분기에는 영업이익에 흑자가 난 적도 있어요. 이게 뭐 일회성 요인 다양한 변수들이 있었겠지만 자, 23억 원, 22억 원, 그리고 마이너스 9억 원. 지금 일단 36억 원이 흑자인 상태에서 여기서 흑자가 난다라고 해도 100억 원 가량이 나온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4분기가 지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면 100억 원 정도 예측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133억이고, 자, 이번 연도는 136억. 근데 100억이 영업이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작년보다 영업이 더 안 됐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작년이랑 딱히 지금 100억 원, 좀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100억 원에 대한 가치, 4분기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을 반영을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2021년도랑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자, 우리가 EPS가 그러면 273원 수준이죠. 자, 273원에서 큰 변화가 없을 때 지금 퍼가 PER이 90배, 100배 육박하는 그런 수준들이다. 주가가 올라오면은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더라도 공장이 가동되는 건 하반기라고 했어요. 하반기부터 공장이 가동되면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은 내년이겠죠. 내년.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물론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움직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겠고, 내년도부터 영업이익이 반영이 시작하면은 그때부터의 성장, 연평균 몇 퍼센트 지금 캐파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기업의 가치, 미래에 대한 성장 규모,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 목표 PER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그 PER을 선정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내지 않고 기대감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수급이 모이고 있고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단기적으로 무료방에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기 좋은 그런 자리다라고 판단해서 안내 드렸던 것들이고, 만약에 이 121선 분할 매수 진행을 하시다가 121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만약에 이 121선이 이렇게 쭉 계속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거잖아요. 이 가격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21선 돌파를 못하고 27,500원, 3만원 부분들 가까이 왔다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결국엔 이 선을 1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는 정리를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고 한다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시켜 놓고, 그리고 빠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수익을 낸 거를 포함해서 매수를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잡아가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냥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는 그 가능성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험이 필요하듯이 현금을 가지고 있고 리스크를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견해들, 그런 것들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우리 종목들 이제 좀 급등 탑점 이런 것들 원하는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번호 있죠. 여기로 순차적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